아, 네. 지금 세션 할 때는 한국말로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정한불 교수님께서 그 이제 한국어 교육 어떤 미국의 내 이제 running Korean language in United States 그러니까 해주셨는데 이번 사실 세션의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은 한국어 교육과 K 콘텐츠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뭐 보셨지만 스페니시 를 배우는 사람 제일 많고 스페니시에 대한 역사는 아주 길죠. 근데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역사는 짧고 그러니까 제페니스보다도 아직까지도 작고 하지만 근데 미국에서도 똑같이 동시에 사실 그 스페니스 콘텐츠는 그러니까 컨숨 스페니스 콘텐츠는 아주 가장 많아요. 그 이유는 어, 그 스페인어를 쓰는 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콘텐츠 수요도 많겠죠.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 결국에는 한국어 교육과 K 콘텐츠의 어떤 익스펜션 K 콘텐츠 into US and 글로벌 하려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이제 사실 중요한 서로의 그런 상황이라서 해서 한국 교육과 K 콘텐츠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 점에서 이제 한국 교육의 현상이라들은 이제 정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러면 K 콘텐츠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넷플릭스가 이제 엊그제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그러니까 First Half of Year에 이제 그 전체 그러면 어 넷플릭스 콘텐츠가 얼마나 소비됐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했는데 실제 그러니까 캐서린도 기사 썼지만 사실 올해 상반기에 전체 3등은 이제 1등은 뭐 나이트 에이전이라는 이제 시리즈였고 근데 3등이 사실 더 글로리 뭐 많이 보셨겠지만 더 글로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콘텐츠가 그 1억 8천만 시간이 사실 소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피지컬백 뭐 이런 것들도 해서 사실 이게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데드라인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사우스 코리안 TV 페노미넌이 스퀴드 게임 말고 이제 사실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제 현상이었고요. 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넷플릭스 비기스 히츠에 대한 내용인데 그 일종은 나이 에이지고 사실 더 글로리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진앤 조지아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사실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5위까지만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이제 한 상반기에 이제 최상위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콘텐츠가 이미 이제 좀 확대되고 있다는 현상을 보여드리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패럿 애널리스틱스라는 곳에서 주로 이제 그 한국 콘텐츠에 대한 결국은 한국 콘텐츠가 확산된다는 의미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다는 건데요. 이건 패널 애널리스틱스라는 데서 이제 주로 이제 그러니까 바이 네이션 국가별로 그러니까 디맨딩에 대해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이 나라 국가 콘텐츠가 얼마나 이제 그 수요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이제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우스 코리아가 그러면 이제 글로벌에서 어떤 콘텐츠가 소비되냐 이게 오늘 주체예요. 그러니까 1등은 스위트홈이었고요. 2등은 런닝맨 여전히 뭐 인기가 아주 많고요. 미국에서도 런닝맨 캐서린 잘 알겠지만 런닝맨 뭐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웰컴 투 삼달리라는 드라마 이게 넷플릭스에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또 많이 보죠. 그리고 정신병도 뭐 넷플릭스 저희도 뭐 그 어썸 K라는 이제 쪽에서 이제 뭐 분석한 적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런 콘텐츠들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에서 인기가 되게 많다. 에, 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거는 이제 글로벌에서 그러면 어떤 게 인기 많은지에 대한 건데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이 편들은 조금 보신 적이 없으실 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이제 6월 달에 각 스트리밍 플랫폼별로 그러면 이제 파란색이 이제 share of demand, 그러니까 붉은색이 share of title인데 결국에는 이제 제공하는 타이틀 수준과
그러니까 디맨드를 비교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미국 시리즈가 아닌 비미국 시리즈인데 당연히 현재로서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프라임 비디오 이런 다 합쳐서 공급이 수요를 훨씬 더 앞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급은 되게 많은데 수요는 아직까지 낮은 상황이다.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챌린지한 형태인 겁니다. 예. 근데 상황 이렇지만 사실 비영어 콘텐츠는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잉글리시이고 2018년부터 보시면 거의 잉글리시 콘텐츠가 미국 내에서 거의 80% 이상은 잉글리시 콘텐츠였는데 지금은 사실 거의 글로벌 콘텐츠가 40까지는 왔죠. 그러니까 10편 중에 4편은 뭐 물론 이제 한국 콘텐츠도 포함됐지만 일단 그러니까 난 잉글리시 콘텐츠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죠. 현재로서. 예. 근데 이제 거기서 한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걸 이제 비교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스퀴드 게임 기준으로 완전 바뀌거든요. 여기 이것도 이제 디맨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한 콘텐츠에 대한 수요, 디맨드가 이렇게 뭐 당연히 2020년부터는 좀 계속 이제 이게 팬데믹하고도 영향이 있거든요. 팬데믹 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스탁 인더 홈 이제 집에 있었으니까 이게 당연히 스트리밍 쓰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쭉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유심 있게 보는 건 결국에는 이렇게 스킬 게임을 기점으로 이 그 쭉 이제 디맨드가 이제 올라가고 아직까지는 뭐 서플라이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이제 디맨드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좀 전에 이제 이거는 사실 최근에 이제 아까 그 넷플릭스 데이터 나오기 전에 나온 데이터인데 이거는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로 이제 얼마나 이제 이거 뭐 학교 다닐 때 많이 보셨잖아요. 수요 그러니까 이게 에버리지 기점으로 이게 콘텐츠가 얼마나 이제 아웃스탠딩하고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건데 당연히 스퀴드 게임이 뭐 그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고요. 더 글로리 좀 더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28.76x라는 거는 에버리지보다 얼마나 하이어한 디맨드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26배 이상의 디맨드가 있다는 이야기. 스퀴드 게임이. 그러니까 그리고 더 글로리는 예, 25. 그리고 그러니까 쭉 이제 뭐 보이 플래닛은 뭐 워낙 뭐그 아이돌 나오니까 다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학교는도 당연히 인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콘텐츠가 평균적으로는 사실 그 수요가 이제 그렇게 뭐 양이 많지 않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인지되고 있는 그런 이제 콘텐츠들은 아주 수요가 많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마 그리고 이제 버라이티 그리고 이제 리얼리티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실 다양한 장르에서 사실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콘텐츠가 이게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K 콘텐츠, K 드라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이거는 좀 약간 K컬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달기 현상이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네. 근데 현재로서 그러면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비교를 해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올 콘텐츠에 대한 이제 글로벌 수요고요. 그리고 이제 올 콘텐츠의 서플라이 디맨드, 그리고 한국 콘텐츠의 서플라이 디맨드 보시면 한국 콘텐츠만 보시면 그러면 이제 현재 서플라이는 몇 퍼센트인데 디맨드가 몇 퍼센트 이걸 보실 수가 당연히 디맨드가 높으면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밑에 제일 큰 게 이제 드라마예요. K 드라마가 여전히 우리나라 콘텐츠 중에 한 60%는 K 드라마가 공급이 되고 있고 상당수는 넷플릭스가 공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얼리티, 그 다음에 이제 버라이티 수준으로 가는데 또 이제 서플라이랑 디맨드 비교를 해보시면 확연히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보다 디맨드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성장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글로벌에서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데 이제 공급이 조금 못 따라가는 상황? 현재로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엄청 늘어나고 있는 이제 그 리얼리티는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이긴 조금 아까 이해하기 어려운 약간 그 리얼리티랑 사실 어
그 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고 뭐 보라이티는 좀 약간의 로컬리즘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하기 좀 어렵고 현지화도 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프로페셔널들이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다큐멘터리 시장이에요.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이제 뭐 칠드런도 마찬가지고 다큐멘터리가 아무 그 공급에 비해서 이제 수요가 적지만 뭐 여전히 좀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지금 어린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콘텐츠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수요가 뭐 한 4.1% 정도 되지만 공급은 1.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여전히 K 콘텐츠의 흐름이 드라마에 시작을 해서 리얼리티로 넘어가고 나머지 이제 뭐 어린이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도 확산된다는 그런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예, 예. 예, 여기서 보시면 일단 아까 드라마를 좀 그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뭐 현재로서는 뭐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지만 뭐 디맨드랑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드라마는 확실히 그 K 드라마가 전체 드라마보다 이 수요가 좀 많은 걸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죠.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K 이제 한국 교육학과 뭐 K 콘텐츠가 왜 중요한 관계에 있는지는 이제 이 표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게 이제 각 플랫폼별로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비영어 이제 쇼들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건데 뭐 절대적으로 사실 뭐 그러니까 에이시아 콘텐츠가 이제 쭉 이제 배포되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이 중에서는 당연히 맥스는 에이시아 콘텐츠 거의 없고요. 넷플릭스가 뭐 제일 많죠. 그러니까 전 에이시안 중에 한국어가 또 10%나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 이렇게 나지만 여기 훌루가 에이시안 콘텐츠가 많은 이유는 저게 대부분 일본 애니메이션이에요. 일본 애니메이션 때문에 이제 많은 건데 여기는 1편 5%밖에 안 되죠. 사실 보시면 넷플릭스를 제외한 나머지 플랫폼에서는 한국 콘텐츠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근데 이 사실 작은 거에 비해서도 엄청나 큰 인기가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많이 콘텐츠 공급하는데 근데 이거는 또 아까 뭐 정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 또 많아, 한국 이해하는 사람들 많아야 이용자들 늘어나는데 그 부분들은 좀 사실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뭐 그 작가 파업이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배우들 파업이 끝났는데 그래서 뭐 좀 오늘도 저도 이제 스튜디오를 한 명 만나고 왔는데 이걸 좀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그 작가와 배우들이 이제 헐리우드 파업들이 파업을 한 게 결국에는 이제 스트리밍, OTT에 대한 보상금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작가 파업은 거의 150일, 배우 파업도 거의 130일 정도 진행돼가지고 파기됐는데 결국에는 작가나 배우들한테 돈을 많이 보상하는 쪽으로 많이 결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넷플릭스도 한도 공급하고 어쨌든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작가나 배우들한테 보상금을 좀 많이 줘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벌어지거든요. 뭐 세부적인 금액이야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부터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 디즈니의 연간 콘텐츠 이제 지출량이에요. 그러면 2019년부터 쭉인데 한데 2022년 최고 됐다가 그러니까 250달러 정도로 이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제작비를 축소하게 되면 당연히 전략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그 콘텐츠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어느 콘텐츠에 돈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판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한 콘텐츠 같은 경우는 무분별하게 뭐 헐리우드가 한 콘텐츠에 다 투자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콘텐츠가 이 확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그 챌린지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가 뒤에 그 아까 그 배우파워 집값밥이 이제 그 했을 때 그러니까 특수 콘텐츠가 추가로 이제 이익을 많이 됐을 때 돈을 많이 나눠주기로 했는데 여기 보시는 편은 넷플릭스, 맥스, 훌루, 디즈니인데 이게 그러면 이제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그러면 얼마나 돈을 더 줘야 되냐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이 나왔는데 결국은 여기서 밑에 보시면 이게 전체 작품 중에 14%만 이 기준에 부합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K 콘텐츠가 아까 봐도 양이 많지만 아까 보시면 더 글로리 뭐 오징어 게 몇 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콘텐츠 더 많지만 그러니까 그런 몇 개만 이 기준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K 콘텐츠가 엄청나게 많이 가도
사실 전체적으로 상위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배분되는 비용은 상당히 낮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속화하는 뭐 그런 거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 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K 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국어에 대한 익숙함, 한국 푸드, 한국어에 대한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밝혀질 수 있는 거죠. 아까 보셨지만 사실 어린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한국 교육과 그리고 K 콘텐츠 재미를 동시에 이제 즐기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어에 대한 좀 익숙함을 좀 확대를 한다면 아마 K 콘텐츠 소비가 훨씬 늘어날 겁니다. 예. 예, 여기가 아마 제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모두의 이제 정 교수님 발표하신 거랑 제가 한국어를 발표하신 거랑 이렇게 해서 정리를 또 하겠습니다. 예.